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할아버지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선물을 가져온 자식들에게 쓰레기 더미를 마구 던졌어요. 더러운 쓰레기는 자식들 얼굴과 온몸에 튀고 자식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이죠. 15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에게 쓰레기를 던진 할아버지의 분노. 대체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의 기억상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도 없이 할아버지는 눈을 떴어요.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오늘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길을 돌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굽혀 골판지를 주워 올렸어요. 무거운 폐지 더미가 손수레에 가득 쌓였죠. 오늘은 좀 많이 모았네. 할아버지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폐지를 저울에 올리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요즘도 자식들 집에 안 와요? 명절에도 혼자 계시고 너무 외로우시겠어요. 바쁜 세상, 가난하고 늙은 노인네를 누가 챙기겠어요?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오후가 되어 할아버지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딱딱하게 굳은 밥이 보였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밥 위에 올렸죠. 이게 오늘의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할아버지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벌써 15년이나 됐구만. 할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는 여전히 아들, 딸들의 이름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죠.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옆집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즐거운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죠. 텅 빈 방에서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왜 나를 버렸을까?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혈압약 병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죠.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밤은 깊어갔고 할아버지는 또다시 외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죠. 여기가 어디지? 할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은 풍경이었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여보, 젊은 시절 모습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쏟아졌죠. 당신 정말 당신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죠. 보고 싶었소. 너무 외로웠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꿈이라도 좋았죠.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어줬어요. 할아버지가 확인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요. 할아버지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환한 빛이 점점 강해졌죠.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따뜻해진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할아버지는 그날 평소와 달리 산책을 나섰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죠. 골목길을 걷다가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치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멈칫했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죠. 들어가 볼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복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죠.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냈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가 몇 장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장을 꺼내 내밀었죠. 복권 한 장 주세요. 주인은 복권을 건넸어요. 할아버지는 복권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또 떠올랐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리고 할머니 사진이 든 지갑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준 선물인가요? 며칠이 지났어요. 토요일 저녁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시청했죠.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복권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뒤져 복권을 꺼냈죠. 7번. 맞네.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계속 일치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럴 수가.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6번째 숫자가 나왔죠. 42번.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어요. 할아버지는 복권을 꽉 쥐었습니다. TV 화면에 1등 당첨금 30억 원이라고 떴죠. 30억.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복권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 봤죠. 여보, 이게 당신이 준 선물이었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월요일 아침, 할아버지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복권을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죠.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십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에 앉으니 꿈만 같았죠. 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혔죠. 은행을 나온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살던 단칸방으로 가자고 했죠. 여기 맞습니까?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렸어요.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구석구석 쌓인 폐지 더미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오래된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 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죠. 쿵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큰 아들, 작은 아들, 딸들이 서 있었죠. 아버지,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손에는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선 딸들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복권 당첨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작은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큰딸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죠.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15년간의 외로움과 배신감이 솟구쳤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쌓여있는 폐지 더미가 보였죠. 할아버지는 폐지 더미로 걸어갔어요. 양손으로 폐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자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뭐 하시는? 큰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뭉치를 던졌습니다. 폐지가 큰아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죠.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어요. 또 다른 폐지를 집어 작은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양손으로 퍼서 자식들을 향해 투척했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큰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폐지와 쓰레기가 얼굴과 몸에 날아왔습니다. 딸들은 팔로 얼굴을 가렸죠.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빈 플라스틱 병이 날아갔어요. 낡은 신문지가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던졌죠. 돈 때문에 왔지? 그렇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자식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까지 쓰레기가 날아다녔죠. 아버지, 진심으로 사과하러. 작은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귀를 막았습니다. 더 큰 폐지 더미를 들어 올렸죠.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폐지가 또다시 날아갔어요. 큰아들의 정장에 먼지가 묻었습니다. 딸들의 머리는 헝클어졌죠. 아버지, 큰아들이 다가가려 했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혼자 폐지 주우며 살 때는, 병원도 못 갈 때는 어디 있었어? 할아버지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웃집 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했죠. 자식들은 쓰레기 투성이가 됐어요. 얼굴에 먼지가 묻고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자식들은 고개를 숙이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울음소리가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쾅! 할아버지는 문을 세게 닫았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15년이나!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할아버지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죠. 여보, 내가 잘한 건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단칸방을 나섰어요. 처음으로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백화점으로 가자고 했죠. 어느 백화점으로 모실까요? 제일 큰 데로 가주시오. 택시가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심이었죠. 백화점 앞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요금을 내며 팁까지 얹어줬습니다. 기사가 깜짝 놀라 고맙다고 인사했죠. 정문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눈부셨어요. 고급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 섰죠.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죠. 남성복 매장으로 올라갔어요.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떤 걸 찾으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걸로 한 벌 주시오.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정장을 골라줬어요. 진한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죠. 탈의실에서 정장을 입어봤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정말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감탄했어요.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구두와 벨트, 시계도 함께 골랐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어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죠. 백화점 이발소는 어디 있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할아버지는 이발소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았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오. 이발사가 정성껏 머리를 다듬었어요. 면도도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년은 젊어 보였죠. 와, 이게 나야? 할아버지는 거울 속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말끔한 정장에 깔끔한 머리였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백화점 식당가로 올라갔어요. 고급 한정식집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죠. 몇 분이세요? 혼자요. 직원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메뉴판을 펼치니 가격이 무척 비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일 비싼 코스를 주문했죠. 음식이 하나씩 나왔어요. 예쁜 그릇에 담긴 정갈한 요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죠. 창밖으로 도심 풍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백화점을 나섰어요. 쇼핑백을 가득 든 모습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죠. 할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를 보고 직원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태도가 공손했죠.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파트 좀 보고 싶소. 좋은 곳으로.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를 VIP 고객으로 판단한 듯 했습니다. 컴퓨터로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한강뷰 아파트는 어떠세요? 35평입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넓은 거실과 깨끗한 방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서 봅시다. 직원과 함께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고층 건물이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올려다보며 감탄했죠. 2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시죠.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죠. 현관문을 열자 환한 빛이 쏟아졌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으로 들어섰죠. 와, 거실이 무척 넓었어요. 주방도 깔끔하고 현대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방들을 둘러봤죠. 안방도 넓었어요. 화장실은 욕조까지 있었습니다. 단칸방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 집 마음에 드시나요? 할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을 열자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여기로 하겠소. 정말요? 가격은?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소.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부동산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할아버지는 꼼꼼히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을 바로 송금했죠. 일주일 후에 입주 가능합니다. 고맙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새 집 앞에 섰죠. 이삿짐 차가 도착했어요. 새로 산 가구들이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TV까지 모두 새 것이었죠. 여기 놓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가구들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집이 점점 완성되어 갔죠. 오후가 되자 집 꾸미기가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새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폭신하고 부드러웠죠. 이게 내 집이라니. 창밖 한강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정성껏 액자에 담아 거실 벽에 걸었죠. 여보, 우리 이제 좋은 데서 사오. 사진 속 할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녁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넓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새 냉장고를 열어 장 본 재료를 꺼냈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준비했어요. 고기를 굽고 야채를 볶았습니다. 밥도 윤기나게 지었죠.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풍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들었죠.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죠.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주말 아침이 밝았어요. 할아버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겼죠.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현관 앞에 자식들이 서 있었죠.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이 모두 왔어요. 손에는 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면을 끄고 돌아섰죠. 아버지, 계신 거 알아요. 큰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죠. 자식들은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또 오겠지. 다음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단단했죠. 큰아들이 편지를 문 앞에 놓고 갔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편지를 주었습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죠. 이제 와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광고를 봤어요. 그림 그리기와 서예 수업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로 등록했죠. 첫 수업날,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했죠. 처음 오셨어요.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악수를 청했어요. 할아버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죠. 박입니다. 잘 부탁드리오. 수업이 시작됐어요. 붓을 쥐고 종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죠. 쉬는 시간에 어르신들과 차를 마셨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죠. 다음 주에 같이 점심 드실래요? 김 선생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거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콧노래까지 나왔죠. 여행사에 들렀어요. 제주도 패키지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죠. 다음 주 토요일 출발 가능하세요? 그럼요. 예약하겠소. 예약을 마치고 나오니 기분이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토요일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보니 자식들이었어요. 또 찾아온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탔죠. 아버지. 제발 한 번만. 큰아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할머니 사진을 꺼냈죠. 여보, 우리 제주도 가요. 사진 속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에 활기가 넘쳤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자식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라고.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